결혼식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홀의 문이 쾅 열리면서 음악과 웃음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밝은 빨간색 옷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와 불타오르는 눈빛을 한 인상적인 인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런 당황함도 없이 신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벽을 통해 메아리쳤습니다. 대은망덕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요. 손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 다음 신부의 어머니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창조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레이코즈 더 생기 채널에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알람 시계는 울릴 필요조차 없었다. 마리나는 정확히 아침 6시에 눈을 떴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날, 즉 그녀가 에저의 아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준비를 마친 후 옆방에서 자고 있던 가장 친한 친구 다샤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거치자 황금빛 여름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을 특별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결혼식하기 딱 좋은 7월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차려입은 것 같았다. 27세의 마리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전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애정의 모든 몸짓을 거래 카드로 바꾸는 여성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족 전체의 실패의 주범인 무거운 사람 D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교육학을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외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한 푼도 아끼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든 남자인 에저를 찾았습니다. 대규모 기술회사의 관리자인 그는 세심하고 인내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의 유해한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는 판단하지도 않았고 공허한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껴안고 지제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다샤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잠을 못 잤나요? 그녀의 친구에게 물었다.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의 반짝임은 그녀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고르와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다샤는 이미 탈출을 위협하고 있는 눈물을 닦아내며 웃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친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준비하세요. 스타일리스트가 1시간 후에 올 겁니다. 메이크업 브러쉬, 드레스 조정, 긴장된 웃음 사이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리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준비해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3개월 전 루드밀라가 나타나 월급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딸은 그 돈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식 신발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거의 전액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관료인 루드밀라는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휴대폰을 사탕처럼 바꾸고 미용실을 약국처럼 자주 다녔다. 모든 금융위기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부터 마리나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어쩌면 희망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진정한 기대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화의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등기소에서의 행사는 완벽했습니다. 에저는 결코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머리너가 그녀의 서약을 반복했을 때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금지된 것처럼 보였던 기쁨 때문에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루드밀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너레머 레스토랑의 파티룸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가득 찬 테이블, 우아한 장식, 그 순간을 축하할 60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따뜻한 에저의 부모는 첫 만남부터 머리너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건배가 흐르고 첫 번째 댄스가 열렸고 선물이 열렸습니다.
악몽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허리케인처럼 파티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번쩍이는 빨간 드레스, 립스틱이 번졌고 그녀의 눈은 수년간의 집중된 분노처럼 보이는 분노로 충혈되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내 딸아. 그는 음악에 맞춰 외쳤다. 엄마 없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나도 몰랐어요. 침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리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차분한 태도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초대장 보냈는데 응답이 없으셨어요. 루드밀라가 날카로운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 사람 좀 보세요. 그는 놀란 손님들을 향해 돌아서며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주로 분장했는데 이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몸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저는 전진하여 둘 사이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루드밀라,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여자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닥쳐, 프리로다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아파트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 기생충. 마리나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제발 엄마,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루드밀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배은망덕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의 모든 희생에 대해 $200만 빚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레저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경비원을 불러야 할까요? 레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마리나는 갑자기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부드럽게 물러나며 대답했다. 이것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마리나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충분히 이룬 게 하나도 없지? 왜 다른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너는 나를 짐으로만 보았느냐? 루드밀러는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딸은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너는 내가 나 자신을 찾는다고 선생님이 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었다. 13살 때 너는 내가 막혔다며 내 올림픽 1위 졸업장을 파괴했다. 16살 때 너는 유망한 남자와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내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18살 때 너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3년 동안 갚았다. 손님들은 절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드밀라의 얼굴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해했어요. 마리나는 거의 동정심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루드밀라가 소리쳤지만 마리나는 손을 들고 말을 끊었다. 내 창조물에 $200만. 그는 날카로운 아이러니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 그는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어 타자를 치기 시작했고 각 숫자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사셨던 아버지의 연금이 15년 동안 한 달에 4에서 500만입니다. 자녀 수당이 30만입니다. 제가 16세 때부터 과외를 하면서 벌어 아버지께 드린 돈이 40만입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빌려주신 돈이 이자 포함 45만이고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갚지 못한 대출금이 60만입니다. 루드밀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헐떡거렸다. 다 적어 놓으셨나요?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에게서 숫자에 대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계산기의 화면에는 총액이 200만,
56만, 6만 개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결혼식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단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떤 손님은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저는 순수한 감탄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실례지만 즐길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려 마침내 그녀를 집처럼 느끼게 해준 남자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200만 달러는 당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나는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무거운 침묵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고 멀리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깨졌다. 이제 떠나거나 머물거나 하세요. 하지만 머무를 경우에는 일반 손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루드밀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그런 좌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공허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건 배은망덕한 짓이야. 나는 루드밀러 그리거리어프너 수학교사인 에저의 아버지가 홀을 가득 채운 차분한 권위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하신다면 보안요원이 아닌 경찰에 전화해서 강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루드밀러의 눈은 동맹국을 찾기 위해 방을 돌아다녔지만 발견한 것은 냉담한 표정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아직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딸을 향해 침을 뱉고 발뒤꿈치를 켰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꽝 닫히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소심한 박수가 침묵을 깨뜨렸다. 몇 초도 안 되어 홀은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저는 약속처럼 확고한 포옹을 하며 마리나를 그에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예요.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수년간의 고통의 무게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안도의 눈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방금 이해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습니다. 파티는 계속됐고 사건은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리나는 춤을 추고 웃었고 어렸을 때 이후로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으로 포옹과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그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짊어졌던 보이지 않는 짐이 그의 어깨에서 영원히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신혼부부가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관 테이블에는 마리나를 기다리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종이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마치 그 뒤에 있는 진심이 드러날 것처럼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더 이상 원한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저와의 삶은 공모, 지원, 프로젝트 공유 등 그녀가 꿈꿔왔던 그대로였습니다. 1년 후 아우텀이 태어났고 머리너는 놀랍게도 어머니가 되는 것이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웃을 때마다 모든 작은 진전이 그녀를 그녀가 알지 못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인 타마라 니콜라예브나가 찾아왔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다. 아기와 함께 혼란스러운 첫달에 그녀는 강요하는 방법이나 판단하지 않고 단지 마리나가 순수한 감사로 처음으로 울게 만든 섬세함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터메런은 어느 날 밤 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흔들리는 아우텀에게 내가 항상 딸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조건 없이, 요구 없이, 하지만 없이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애정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줄 수 있는 애정이었다. 루드밀러에 대한 소식은 상호 지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시로 이사했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으며 마침내 딜치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카드는 과장되지 않고 신중하게 다시 연결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아우텀이 3살이 되자 머리너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손자를 위한 거대한 선물 꾸러미와 딸을 위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더 고요하고 덜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했다. 그때 나는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고백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리나, 너는 훌륭한 아이였고, 그리고 너는 대단한 여자가 되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인내가 필요한 정원처럼 조금씩 쌓였습니다. 루드밀러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기 시작했고 아우텀과 놀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극화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조금씩 얼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결혼식 밤으로부터 5년 후 폴리나가 태어났을 때 루드밀라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손주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한 그녀는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모, 지칠 줄 모르는 도우미, 잃어버린 매 순간을 보충하고 싶어하는 할머니. 아우텀이 7살이 되던 날, 웃음이 가득한 시끄러운 파티를 마친 후 루드밀러는 머리너에게 잠시만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 중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에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아우텀과 폴리너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포함된 은행 명세서. 루드밀러는 매달 조금씩 저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0만은 아니지만 마리나는 그녀가 끝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 사이에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내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그날 밤 아우텀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리너는 원이 마침내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영혼을 오염시켰던 고통은 사라졌고 더 가벼운 것, 즉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할머니 내일 오세요? 아우텀이 졸린 채 공룡박제를 껴안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가 오고 있어요.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소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말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떠났다. 거실에서는 에고르가 와인 한 잔을 들고 다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물었다. 행복해요. 마리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우텀의 학교 배낭을 준비하던 중 그는 노트 사이에 숨겨진 수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엄마, 최고의 할머니에게 라는 문구가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그려진 2개의 하트.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시작, 오래된 실수의 수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랑이 포함되었습니다.